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태로운지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별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혹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무슨 큰일이 더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답답한 어둠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어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악몽을 혹시 꾸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미국보다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훨씬 더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반미주의자들만이 모인 정당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로 잠 못 이룬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한 번쯤 깊이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부정하며 선조들의 희생과 업적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억지스럽고 불공정하고 무지와 무례함이 뒤섞인 이런 행태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답답함과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어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지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좌파 민주당은 계엄을 내란과 연결시켜서 하루도 빠짐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선거 바로 전에는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발생한 작은 해프닝 하나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서 기업을 악마화하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또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기업에 대한 정오와 반감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논란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좌파들은 항상 이것을 이용하여서 좌파 진영을 결집시키고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빠지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나치 독일 정부가 자기 국민들에게 유럽 전역에 있는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또 유대인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행했던 폭력 행위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악몽 같은 만행들은 결국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음의 가스실로 내몰았던 광적이고 비열했던 역사의 서막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지방선거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러고 인해 지금까지 그야말로 온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우파 정부 하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서울 시내가 마비되었을 겁니다. 경찰들이 많이 다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창을 심지어는 들고 거리를 활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거 당일날 저녁 과천 선관위 앞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부정선거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공원에 가서 또한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또 구호를 외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척 답답하고 무력감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 같아서 항상 기분이 불쾌합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누군가에게라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까지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정말 선하고 성실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현실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좌파식 사고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많은 부분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즉 좌파식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단순히 비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념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위선적이고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확실한 신념 없이 좌파식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국민의힘이 민주당만큼 싫고 때로는 정말 싫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이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지지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이 없다 보니 마지못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는 제 성향이 차라리 전한길 선생이나 전광훈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가치와 방향에 훨씬 더 공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좌파 민주당 세력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 조치를 빌미로 삼아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극도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좌파 민주당이 저질렀던 행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직무 수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통령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도 안 되는 일로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끊임없는 예산 삭감이나 장관 등을 탄핵하는 행위들을 보셨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겠습니까? 저는 좌파 민주당이 계엄 선포의 원인을 제공한 핵심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좀 더 신중해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지금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해치는데 그냥 신중히 보고만 있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차지한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은 이제는 마치 점령군장이 된 것처럼 온 국민들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체제전쟁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체제 갈등은 6.25 전쟁 이후에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고 그것이 이제는 다시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불길이 되어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좋든 싫든 이 체제전쟁 속으로 끌려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약화되고 있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공산사회로 변화되려는 움직임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이 결국은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독재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고 또 좌파 민주당은 이 나라와 국민들을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와 비슷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도 그런 흐름을 못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선거가 막 끝난 지금 상황, 모든 것들이 진짜 엉망진창이고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좌파 민주당 인사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전과자들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괜찮고 쓸만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장관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내세우며 수많은 학생들을 그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어 지금 사회 각층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들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마치 기생충처럼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는 전과자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정당일 것입니다. 이재명부터가 전과자인데 우리가 더 이상 어디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 하는 사이에 운이 좋아서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존경하고 싶고 닮고 싶고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나빠서 이 나라를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듭니다. 저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모두가 함께 공멸하고 말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상태는 대한민국이 집단적으로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대한민국 호는 자동차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상태로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어딘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과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모든 역량과 군안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지면 온갖 치졸하고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부 등 모든 조직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은 이 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모두가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안타깝고 처참한 생각마저 듭니다. 더욱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나치 친위대 장교처럼 자신들의 보수를 위해 과잉으로 충성 경쟁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장관들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저들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 번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다면 앞으로 제가 드릴 메시지를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무언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오며 쌓았던 연륜과 많은 역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비교적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방송일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좌파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